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하늘 위의 국가대표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네. 항공사 객실 승무원 스튜어디스. 많은 여성분들이 꿈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 항공사 승무원 공채 합격을 위한 특집 방송 오늘도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잡정보센터 항공사 승무원 공채 특집 합격의 날개. 오늘은요.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이 국내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그 아카데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항공 관련학과 그 전공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따끈한 정보들을 저희가 오늘 또 잡정보센터에서 과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사교육비 받지 않습니다. 네. 걱정 없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항공사 승무원 공채 특집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 오늘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네. 분이 나오셨을까요?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네. 예, 또 남자분이세요. 그럼요. 좀 멋진 느낌이시고 카메라를 잡는 순간 이야 이러실 마음이 들 뿐일 겁니다.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의 민병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988년도 창립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공채 남승무원 4기로 입사를 해서요. 4기. 예. 네, 22년간 이제 근무하다가 12,000 비행 시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서 스텝으로 이제 종종 이제 신입 승무원을 양성하는 양성 훈련원 교관,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 채용 면접관 등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제 네.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후학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6년 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현재는 항공서비스과 교수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 89년이면 저 10살 때인데. 네, 제가 네.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굳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워낙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사에 오래 계셨고 또 면접관으로도 활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특별히 저희가 기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공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류 전형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예.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실무 1차가 이제 진행되고요. 이제 네. 다음 주 목요일 10월 6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실무 면접이고 다음 네, 주 네. 목요일에 일무 1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올해가 또 첫 공채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연년에 비하면 이제 1년에 3차례 이제 상반기,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하반기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많이 있었는데요. 했었네요, 되게 그렇죠? 네, 네, 평균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올해는 다르네요. 네, 이제 금년에는 이제 항공기 도입,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런 내부 사정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뉴스에서 처음으로 심심찮게 봤습니다. 예, 네, 규모 네, 관련해서 네, 예, 네. 그런 좀 시끄러운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군요. 네. 후하반기에는 이번 빼놓고는 더 없겠네요. 그럼요? 하반기는 아마 없는 것으로 하고 내년 1, 2월 정도 예상이 아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 이 시간을 기다려 오신 아시아나 이 마니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굉장히 절실하게 기다리셨고 준비를 해 오셨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면접 합격의 팁, 그러니까 뭐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잘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시아나 공채 절차 일단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1차 서류 전형,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실무 면접, 예. 또 임원 면접과 또 영어 구술 테스트, 그다음에 신체 검사와 또 체력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제 뭐 대한항공 면접은 3차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대한항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좀 자소서 비중은 좀 크게 차지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서류 심사가 이제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네. 면에서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아마 지적인 면을 더 내면적으로 조금 더 이 그런 친구가 부분을 공부를 더 했는가 안 했는가? 네, 그런 부분을 그런 좀 거네요. 더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 어떤 뭐 토익 점수
네, 토익 점수도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한항공은 550이었고, 네. 네, 또 뭐였죠? 네, 하여튼 뭐 토익은 550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물론 미니멈이긴 하지만 네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이제 550점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인성이라든가 예. 어떤 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어떤 삶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사팀에서 점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소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한항공은. 물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의 부사무장 출신 분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는 그래도 자소서를 좀 보는 편인가 봐요. 자소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적으로다가 인성이라든가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뭐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래도 좀 자세히 보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서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네, 이제 예년에 보면 이제 평균 이제 한 12,000명 정도가 채용 때 이제 네, 서류 12,000 명.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뭐 상반기 공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뭐 통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약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3, 40%를 뽑습니까? 3, 40% 예, 3, 40%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예. 12,000명 중에 한 네네. 4,000명 이상을 뽑는군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볼수 있겠죠. 전부 다 이제 실무자 면접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면접 비중이 좀 커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이미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승객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승무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면접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1차 면접은 면접관 3명에 네. 8명이 1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소요 시간은 이제 1차 실무 면접이 약 이제 평균 12분에서 15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2차 임원 면접은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제 공통 질문 1개,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 1개 정도를 하게 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공통 질문 1개, 개별 질문 1개 정도면 질문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기출 문제를 보자면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까? 네, 뭐 일반적인 이제 질문은 뭐 이제 평균적으로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네. 아니면 뭐 멘토는 누구인가? 아니면 뭐 좌우명은 무엇인가? 또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겪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등등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 이유는 이제 일단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두고 면접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외적인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미소나 표정 그다음에 이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첫인상이 이게 지어지는데 평균 학자들에 의하면 뭐 7초에서 8초 정도면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승객에 다양한 이제 손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이미지,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 친절한 이미지를 이제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외적인 부분을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 그 3번 동안 같이 하셨던 조선정 그 강사님께서도 이제 그 대한항공 네. 캐빈 크루셨는데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항공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르겠지만 민병원 그 강사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들어오셨을 때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딱 그 네. 지원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는 될 것 같다. 딱 그냥 그 느낌이 바로 오는 친구들이 실제 있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손님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평상시는 미소나 표정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들을 하게 되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이제 입장을 하면 자기 소개를 하고 네. 하면 이제 1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이제 오지요. 이제 그 전에 좋은 딱 이미지. 답이 나오시죠? 예. 거의 한 70, 80%는 이제 결정되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면접관으로 참여하셨을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1차 실무 면접과 또 2차 임원 면접이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차 이제 실무 면접은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미소나 표정, 또 저 신체적인 균형미, 그다음에 이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질문과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센스라든가 예. 어떤 그런 어떤 협동심 뭐 그런 부분들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항상 원초적으로 질문드리지만 네. 굉장히 답을 잘해요.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데 네네. 이미지가 뭐 크게 좋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답은 뭐 좀 애매하게 하지만 이미지가 좋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네. 네, 좀 어려운 약간 좀 애매한 아니 뭐 이게 질문이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교수님. 예, 예. 이제 굳이. 저는 이제 승무원을 또 면접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이제 승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 예. 이제 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지덕체 그리고 외국어 영역을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인재를 이제 뽑고 싶다. 뭐냐면 어떤 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센스, 그다음에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또 시차를 적응하면서 하는 그 체력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단아한 또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유니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체격, 밸런스 있는 체격,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영어라든가 또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 영역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뭐 아니면 도의 질문 드렸지만 우리 교수님답게 정말 이런 게 잘 센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센스 있게 그냥 피해가시네요. 미꾸라지처럼 네. 피해 나가는 거.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보면요 이렇게 각종 평가 항목들이 좀 세세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그런 항목들에서 점수를 좋지 않게 받았어요. 그럼 대답자라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네.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하게 잘하고 어느 부분이 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덕체적인 요소, 또 외국어 영역. 예를 들자면 토익이 900점이 된 우수한 학생인데 네. 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거나 또 아니면 뭐 성품이나 성격 또 이런 인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께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의 특성 또 아시아나의 특성 같은 걸 알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많이 본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지덕체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체 쪽에 더 비중이 많이 실린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대면을 하게 되고 서비스의 직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거야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것 다 골고루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이제 그 좋은 서비스 또 미소나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체력을 또 좋아야 이게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균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외적인 이미지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볼 거.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대한항공이 이제 그 면접이 3차까지 있는 거에 비하면 아시아나 2차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차에서 많이 걸러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차 몇 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2차까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뭐 서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40% 선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에서 또한 제가 예상컨대는 한 4배수 혹은 6배수 정도의 이제 임원 면접이 최종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항공이 더 유리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2차 이제 임원 면접이죠.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봅니까? 네, 이제 앞에 뭐 말씀드린 대로
1차 이제 실무 면접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지덕체적인 외적인 요소, 이미지를 이제 주로 본다고 한다면 네. 예. 이제 임원 면접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외적인 이미지 뭐 그런 부분들 미소나 표정, 그다음에 신체의 균형미, 그다음에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다음에 어느 일차적인 부분은 이제 걸러졌다고 보기 때문에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인성이라든가 어떤 센스,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미소와 표정은 언제든지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지덕체라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뭐 센스라는 거 이런 네. 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돌직구 질문 날렸지만 이게 피해 가시는 거, 되게 고급지게 피해 가시는 그런 느낌도 센스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 센스라는 건 보통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뭐 돌발 질문이라든가 또 기내에서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을 대했을 때 이제 승객분들께서 이제 뭐 난처한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만큼 응용력 있게 또 센스 있게 답변을 하느냐, 좀 말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교수님께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돌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수많은 비행을 하셨는데 물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되게 특이했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게 꼭 기분 좋은 상황이었던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되게 야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그 기억이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좋은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안 좋은 경험도 있었는데 기내에서 그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이셨는데 예. 네. 이제 그 맹장염이 터져서 응급 비행 중에 네, 그렇습니다. 비행 중에 이제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시애틀 비행이었는데 네. 비즈니스 손님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맹장이 터지셔서 고통을 막 호소하셨군요. 뿐만 아니고 이제 맹장이 또 시간이 지나서 응급처치가 안 되면 또 생명까지도 유독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4시간을 앞두고 이제 비상 상황이 되었고 또 시애틀에 마침 또 해변가이다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껴 있는데 네. 네, 시애틀에 도착을 하면 이제 스페이스 니드라고 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커다란 이제 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남산에 이제 서울 타워 같은 이제 탑이 있는데 큰 탑이잖아요. 그렇죠. 300m짜리. 네. 예. 그런 이제 시애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모든 자욱한 안개로 인해서 이제 착륙을 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되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비행기들은 다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앵커리지로다가 이제 보내고 저희 비행기는 시애틀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시애틀이 이제 그런 이제 안개가 짙은 안개이다 보니까 착륙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 시애틀 주변에 이제 그 에어버스가 아니고 그 보잉사의 보잉 필드가 있습니다. 보잉사 필드에 공항이 거기에 이제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잉 필드에 커다란 그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해서 닥터분은 거기 시애틀 쪽에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자분 부르셨고. 그런 상황이 되었고 비상 착륙을 가까스로 해서 뭐 착륙하면서 손님들 뭐 박수 치고 또 저희도 이제 뭐 영화 같은 상황이었네요. 네, 네, 그렇네요. 식은땀 흘리면서 내렸고 이제 그분의 이제 생명을 이제 가까스로 건졌던 그런 보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전 이런 거 들으면은 또 공항에 가고 싶네요. 공항에 가고 싶고 해외로 가고 싶고 이런 느낌, 이 부러운 느낌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항공사든 간에 그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맞는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원하는 상이 있을 거고 또 아시아나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시아나 어떻습니까? 글쎄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제 승무원이 하는 일은 이제 기본적인 업무가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예. 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만의 이제 경영 철학 혹은 서비스 모토가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인재상은 이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서비스 모토가 고급스러운 서비스, 정성스러운 서비스, 참신한 서비스, 상냥한 서비스를 지향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이할 수도 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이 대한항공과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르듯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적인 미 혹은 동양적인 미와 함께 국제적인 감각 혹은 세련된 미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밝고 정감 있는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아시아나항공 출신이고 또 부인께서는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좀 싶었는데. 네, 이 설명 내질 문제 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에요? 내 건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대한항공 이제 승무원이었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남승무원 이제 제가 항공업계 최초로 이제 승무원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신 겁니까? 김포공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교회요? 네, 교회예요? 이제 교회 오빠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교회 승무원 모임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뭐 만났는데. 대한항공이다, 뭐 아시아나항공이다 그런 느낌보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네, 그렇다고 제가 찬송하시면서 그러면 만나 보니까 이제 둘 다 승무원이었고. 네, 이야.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혜택이 이런저런 혜택이 많으셨겠습니다. 부부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 플라이트가 이제 하와이였는데 네. 제 아내도 이제 하와이가 나와서 이야. 그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왔어요. 일하다가 신혼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야. 제 아내가 이제 먼저 하와이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하와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난 이제 그런 뭐 추억도 있고요. 네. 배가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배가 나왔으니까. 아파서. 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승무원들의 리얼한 이야기도 들어볼 겸 OX 퀴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하긴 했지만 승무원이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네. 객실 승무원은 사내 연애를 많이 한다. 맞다, 틀리다. 중간입니까? 네. 예, 애매한. 이런 애매하네요. 글쎄요. 센스 있으시군요. 네,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그건요? 여승무원들이 이제 워낙 많은 거의 90% 이상이 이제 여승무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율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남승무원이 약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또 많은 수의 남승무원들이 또 동료 승무원들과 사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 기장과 스튜디오스 커플도 좀 많이 있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예, 부기장님들, 세 부기장님들과도 있고, 예. 이제 더 나가서 저의 경우와 같이 이제 대한항공 이렇게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승무원들이. 왜 생기냐니까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같이 동기들이 아니면 이제 승무원 아카데미에서 같이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한 친구는 이제 대한항공으로 가고 한 친구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근무하다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또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호 커플이 됐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제 후배들도 이제 뭐 이렇게 대한항공 여승무원들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부기장들과 커플이시면 네. 어떻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까? 기네스북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제 뭐 조그맣게 이제 주변에 이제 항공업계 대단하시네요. 주변에서 이제 화제가 되곤 했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여행도 많이 다닌다. 일단 할인율이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얼마큼 자주 가십니까?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승무원들은 이제 스케줄상 해외를 자주 다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승무원뿐만 아니고 이제 항공사 직원들에게는 이제 FOC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본인의 결혼이나 이제 부모님의 회갑 혹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리 티켓, 자유 이용권이 나오고요. 하실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연한 수에 따라서 이제 할인 포인트가 이제 적립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적절히 이용해서 마일리지입니까? 마일리지는 아니고요. 이제 예. 포인트를 포인트. 이제 적립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손님이 많지 않았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뭐 파리나 아니면 하와이 같이 이런 데 이제 뭐 이제 여행지로서 유명한 곳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죠. 네, 그렇다면 비행기를 한번 탔을 때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건가요?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이제 적립이 되는 것을 정립이 이 사람아. 이제 저희가 여기 사용 생각하는 이제 직원이신데. 그 되는 것이죠. 마일리지 네네네. 개념과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입니까? 네, 네, 그렇죠. 이코노미? 이코노미 예. 클래스죠. 네. 예, 어쨌든 뭐 이코노미든 뭐든 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타고 네. 싶고 네. 가는 게 어딥니까? 네, 승무원들 혹은 이제 항공사 직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부러워서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럽습니다. 세 번째,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시차를 적응하는 요령이 생긴다. 네. 생긴다. 네, 생기겠죠. 이게 근데 시차 적응이 생긴다고요? 이게 어렵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제 승무원이 돼서 이제 비행, 특히 이제 장거리 이제 비행, 이제 미주 노선이나 이제 유럽 노선 같이 이제 한국과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곳에 가게 되면 네. 이제 승무원들이 첫 번째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차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차 지내다 보면 이제 적응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되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예 바로 그렇죠. 잘 이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시간이 아닌데 이제 바로 자지 않고 한국 시간에서 맞춰 이제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쇼핑 좋죠. 좀 피곤하게 해서 이제 깊이 수면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혹가다 이제 예민한 이제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물게도 이렇게 이제 수면제 같은 걸 이용해서 잠을 청한 그럴 수도 경우도 있겠네요.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면세점 쇼핑, 해외 쇼핑 등의 고수가 된다. 맞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쇼핑 많이 하셨습니까? 네, 들어주시죠 한번요. 네 이게 맞다. 맞다. 아, 역시 쇼핑을 많이 하는 그쵸. 거죠. 예.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쇼핑을 그렇게 뭐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항공사 승무원의 이제 특성상 이제 다양한 나라 혹은 다양한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승무원들끼리 그 나라 혹은 그 도시에 적합한 혹은 특징 있는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파리에는 어떤 아이템이 좋다더라. 아니면 이제 도쿄에서는 어떤 것이 또 저렴하고 좋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다 보면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승무원들은 그렇다면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까요? 이 친구 진짜 네, 케빈 크루 대세네 이 사람. 예. 혜택이 네 그렇습니다. 있다면, 이제 네. 면세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폐하기 때문에 네. 제하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저 면세점이 더 싸지 않습니까? 네. 뭐 20% 30% 싼데 이제 승무원들에게는 조금 거기에 이제 승무원 디스카운트가 있죠. 5%에서 1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네. 제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또 세일도 그렇고 쇼핑 같은 부분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요. 맞아요. 참 부러운 부분이 많다는 걸 저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외에 또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또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각오는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가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이제 평소에 그 어떤 체력 단련을 열심히 수영이라든가 달리기, 조깅 등을 통해서 체력 단련을 이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소와 표정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토익이라든가 HSK라든가 이런 외국어 영역 공부는 하루 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장이나 뭐 화장도 그렇고요. 면접 팁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팁을 주시죠. 네, 항공사를 대표하는 이제 승무원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단정하고 세련된 그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자 지원자의 경우 이제 흰색 반팔 이제 블라우스와 이제 검정색 스카우트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계열의 이제 구두를 이제 신고 이때 이제 구두는 이제 평균 한 7cm 정도 굽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네. 이제 키가 적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1, 2cm 더 큰 굽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키가 적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높은 굽 11cm 이상 이렇게 들면 워킹하는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어떤 면접자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세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세는 1차, 2차 다 봅니까? 계속? 물론 이제 1차 실무 면접에서 이제 외적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임원 면접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외적인 그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다가 그 밝은 표정, 미소, 그다음에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의 워킹 이런 부분은 항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어쨌든 지원자들은 그 회사의 특성이나 어떤 뭐 이미지를 좀 알고 가야 될 텐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이윤정 아나운서가 입었었지만 네. 그 대한항공은 이제 하늘색 네, 계열, 네, 네. 흰색 계열인데 네. 제가 아는 이제 친구들은 아시아나가 몇 명 있긴 한데 이 짙은 색깔, 갈색, 브라운 요거는 네.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게? 아시아나항공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아하고 또 한국적인 미 그러면서도 이제 국제 감각을 이제 할 수 있는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선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7, 8년 동안 유니폼을 2번밖에 이제 변경을 하지 않았고 항상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갈색 그 이미지. 예. 아시아나항공 유니폼 이제 기내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을 이제 뵈면 아시아나의 유니폼을 보면 고급스럽다, 단아하다 그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 유니폼이 전 세계에서 항공사에서 최고 아름다운 유니폼으로 다 선정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이미지는 안 떠올라서 제가 좀 네, 봅니다. 네,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항공은 고급스러운 서비스,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색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강조한 그런 유니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게 뭐라고 하죠?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유니폼에 관련돼서도 질문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질문 중에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많이 갖다 대고 질문들을 뭐 이쁘다 하면 이제 안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면접자가 질문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승무원 준비할 때요. 관련 학과 전공자 출신이 많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카데미를 좀 다녀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모두가 그냥 그런 승무원 학과가 없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 아카데미 같은 것이 없을 때는 뭐든가 이제 뭐 어머니 이제 구두를 신고 오거나 아버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교수님 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군복을 입고 가서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ROTC 장교로 그건 공수- 공복이 아니죠. 네. 정복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 10년 들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모두 이제 전문화되고 이제 뭐 연기 학원도 생기고 네. 뭐 아나운서 학원도 생기고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했듯이 요즘에는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아카데미라든가 또 과외라든가 아니면 또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전국에 약 한 70개의 항공 서비스과가 최근에 활발히 이제 개설이 돼서 또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또 신체적인 어떤 그 균형미라든가 밸런스, 그다음에 서비스에 적합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종합적으로 예. 갖춰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교육 해봅니다. 기관보다는 본인 어떤 역량도 그렇고 본인의 노력 의지 뭐 이런 것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아시아나항공사 준비하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예비 승무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다닌 아시아나항공은 뭐 국내는 물론 이제 세계적인 국제 항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이제 글로벌 항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실 승무원은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또 다양한 승객들을 모시는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객실 안전 또 항공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덕체적인 측면, 네. 그래서 또 어학 실력을 평소에 균형 있게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수영이라든가 달리기 이런 체력 단련을 하고 또 신문 읽기 또 독서 등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또 갖춘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미소와 표정 그래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꼭 뭐 케빈 크루가 아니어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겠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공채 합격 전략 대림대학교의 민병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